자, 이번에는 한진우 원장님의 시간입니다. 건강 플러스 시간이네요. 네, 오늘은 원장님께서요, 이 제대로 알고 먹는 건강식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 건강을 위해서 옆에 두고 꼭 챙겨 먹는 부분이 이 건강기능식품인데요. 반면에 옆에서 좋다고 말만 듣고 먹는 것이지 그 제품의 효능부터 용량, 복용량이나 복용 방법이나 심지어는 그 부작용까지 전부 알고 드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건강식품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건강기능식품 뭐 사실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 먹게 되는 거 같은데 서희 씨는 어떤 거 챙겨 드세요? 저는 여성용 비타민제 먹고 있고요. 그리고 홍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어요. 태진 씨는요? 저도 똑같네요. 저도 홍삼이랑 그 남성용 비타민제. 여성용 드시는 거 아니죠? 네. 자, 두 분은 어떤 거 챙겨 드세요? 예. 저부터요? 예. 네. 저는 이제 많이는 먹진 않는데 이제 얼마 전에 그 후배 그 과장이 건강기능식품을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제를 복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직수입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3번, 7알씩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7알을 받아서 한번 이제 들이켰는데 낮에 잠이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아그라 아니에요? 비타민이죠? 근데 성분을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잠은 잘 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새롭게 비타민제를 또 드시고 계신데 차연희 대표님께서는 어떤 거 복용하고 계세요? 네. 저는 요즘에 좀 피로감이 좀 있어가지고요. 좀 약국에 가서 물어봤더니 간이 안 좋아서 그럴 거다. 그래서 간 기능 개선제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간을 좀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들 드시네요. 간 때문이죠. 그래요. 우리 효산 캐스터는요? 네, 저도 뭐 홍삼도 많이 먹고 있고 홍삼 환으로 된 거 일주일에 한 번씩만 먹으면 편하다고 하길래 그거 많이 먹고 있고요. 배즙 같은 거, 즙으로 된 것도 좀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요. 사실 요즘은요, 이 건강기능식품 안 먹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 함께 복용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저희가 잘못 알고 먹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게 있을지 알려주실까요? 네, 그래서 제대로 알고 먹는 건강기능식품 베스트 5를 준비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삼과 홍삼입니다. 인삼은 기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약재고요. 그 원기를 크게 보호하고 비위, 그러니까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하면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반면에 열을 조장하기 때문에 체질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그러면 뭐 열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까요? 네, 체질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양인의 경우 맞지 않는 약품이고요. 소음인의 약품인데요. 소음인도 지금 현재 몸 상태에 따라서 금기시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히 피로하고 신체 구성 성분이 적은 음호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인삼의 힘을 잠깐 빌어서 무리를 하게 된다면 건강 상태가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니까요.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맞아요. 체력과 체질에 맞게 인삼을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전 근데 홍삼은 좀 의외인 게요. 모든 체질에 다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안 맞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홍삼은 인삼을 가공한 것입니다. 찧었다 말렸다 하는 가공 과정을 통해서 인삼의 편향된 성질을 조금 낮추었다고 해서 모든 체질에 맞는다고 이렇게 주장들을 해왔는데요. 그 홍삼의 원재료가 인삼이고 홍삼에서 기대하는 효능 역시 인삼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부작용도 인삼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인삼과 홍삼은 반드시 전문가인 한의사의 처방을 받고요. 진단을 받고 드시는 편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홈쇼핑 같은 데 보면은요. 가족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막 이러잖아요. 이거 잘 알고 먹어야겠네요. 몇 년 산이 좋은 거예요, 원장님 근데? 흔히 이제 광고나 이런 데서는 6년산이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실험 결과상 4년근 이상은 6년근과 주요 성분이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나 있으니까요. 그 상인들이나 어떤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4년근 이상이면 드시면 좋은데요. 다만 식품용 인삼은 그 약품용 의료기관에 사용하는 약품용 인삼에 비해서 중금속이라든지 잔류 농약에 대한 검사가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진단받으시고 처방받아서 안전한 의료기관용 인삼을 드시는 편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겨울철이 되면서 홍삼이나 인삼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잘 알고 드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제대로 알고 먹는 건강기능식품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두 번째는 많이들 들고 계시는데요.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오메가3는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개선하고요. 혈중 중성 지방 농도를 낮춰준다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에 따라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권할 만한 그런 건강 기능 식품이죠. 네. 오메가3도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나요? 뭐 체질상 조심해야 된다든지. 예, 오메가3라는 것이요, 그 제조 과정상 특성에 납이라든지 이런 중금속이나 또 환경 호르몬 등이 유입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산부한테는 금기하는 것이 보편적인 복약 방법이고요. 또한 과다 복용하게 되면은 염증성 장 질환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장이 약하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이 성분은 생선이나 식물유 등에도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이 오메가3 제품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홍삼, 인삼, 그리고 오메가3.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자, 세 번째는 우리 여성분들이 특히 많이 드시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네. 비타민제는 이제 제철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드시면은 뭐 따로 복용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현대인이 식단이 다만 단조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보충하는 의미에서 드시는 것이 권할만 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제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을까요? 결석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C를 너무 많이 드시면 그 비타민C가 결석을 만드는, 생기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네. 소화기관이 또 약한 분들은 이렇게 오심부터 미식거릴 수 있으니까 비타민 D 등의 그 지용성 비타민을 소량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빈속에 비타민 먹으면은 약간 메스꺼울 때가 있는데 이것도 안 좋은 걸까요? 그렇죠. 뭐든지 그 공복에 먹는 것은 조금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또 수용성 비타민의 경우는 과다하게 복용하면 소변으로 나온다고는 하지만 비타민C는 공복에 말씀하신 대로 위장관에 자극이 된다거나 결석을 만들 수도 있고요. 지용성 비타민은 더 위험합니다.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축적돼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니까 지용성 비타민의 과용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네. 과유불급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자, 네 번째. 어떤 건강기능식품이 있을까요? 네 번째는 무릎 관절에 좋다고 알려진 글루코사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글루코사민의 효능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학계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2006년도에 미국 정부 중심으로 연구된 조사 결과에서도 위약, 가짜약과 그 효능 차이가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고 국내에서도 이런 연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코사민을 복용한 것은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요. 저는 제가 아는 언니가 그렇게 저한테 글루코사민을 팔려고 그래요. 저한테 그렇게 이걸 먹으라고 하면서 이거 싸게 해준다고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런 건강식품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특히나 퇴행성 관절염이 있지 않은 서희씨 나이에서는 뭐 그렇게 맞지 않는 얘기 같고요. 아직 논란이 많으니까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맹신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제대로 알고 먹는 건강기능식품 어떤 거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요즘 다이어트 관련해서 지방 흡수를 제한한다는 키토산들을 많이 복용을 하시는데요. 키토산은 지방의 소화 흡수를 억제한다고 이 효능을 이용하는가 반면에 반대로 이 효능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의 소화 흡수도 억제하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셔야 하고요. 네. 그럼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될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이 가재나 게, 갑각류를 먹었을 때 알러지가 생기는 분들이나 소화불량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게 그 주성분이 그것이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반대로 아까 그 지용성 비타민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복용하면 두 약이 충돌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대로 알고 먹는 건강기능식품 대표적인 거 5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강기능식품은 그야말로 기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식품입니다. 근데 장기 복용이나 이런 부분에 약물과 같이 연구되어 있는 부분이 매우 적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장기간 복용했던 영지버섯이나 로얄 젤리 같은 건기식이요. 작년부로 식약청에서 건기식 리스트에서 제외됐습니다. 기능이 없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유행 타서 이게 좋다 해서 드시지 말고요. 규칙적이고 제철 과일과 채소를 통해서 충분히 영양 섭취하시고
보조적인 의미에서 드시는 것이 가장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 운동과 또 제대로 된 먹거리가 중요하다는 점 그렇죠.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유익한 말씀 많이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도 역시 많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건강 플러스까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